예,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자, 쉐이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thebookofshaders.com 예, 들어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니폼즈라고 되어 있는 Getting Start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즈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유니폼즈는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예, 지난 동영상에서 세 번째 동영상입니까? 설명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유니폼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장 변수들도 이번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적혀져 있는 내용을 다 꼼꼼히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PU가 어떻게 그 수많은 슬레이드들,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작동하는 슬레이드들을 다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이 슬레이드들은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일부분에 색깔을 갖다가 배정하는,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인이라고 적혀 있는 그 함수가 슬레드예요. 근데 전에 말한 것처럼 함수가 한 번 수행된 것이 아니라, 자, 각각의 컬러들을 어사인할 수 있는 각각의 픽셀,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픽셀마다 이것이 수행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각각의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슬레드가, 자, 다른 슬레이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떠한 정보들은 공통적으로 슬레이드에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we need to able to send 어떠한 입력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 어디서부터? 자, CPU로부터 그 각각의 쉐이더 슬레이드들, 이 슬레이드는 GPU에서 작동하니까 CPU에서 정의된 어떤 정보들, 입력 정보들을 슬레이드한테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픽 아키텍처, 그래픽 카드의 아키텍처 때문에 이러한 인풋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슬레이드에게 동일한 정보여야 한다. 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 이 정보가 바뀌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리드 오닐의 성질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각 개별 슬레이드에게 어떤 정보가 동일하게 뿌려졌는데 어떤 슬레이드가 그 정보를 바꾼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찍 진입한 슬레이드, 늦게는 아니지만 어떤 입력이 어떤 변화된 결과가 어떤 녀석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녀석에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특징이 리드 온일, 자, 그래서 그냥 참조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근데 이 정보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이퀄이란 말이 결국 다른 말로는 유니폼, 자, 유니폼하다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니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갖다가 CPU에서 GPU로 보내기 위한 그런 입력들, 자, 그런 데이터들을 유니폼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슬레드는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읽을 수 있지, 이제 변경할 수는 없다. 자, 이 입력은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에서 이 유니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다. 프로토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차원의 벡터, 프로토형이죠. 마찬가지 3차원의 벡터, 4차원의 벡터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요. 매트2, 매트3, 매트4 뭐겠어요 이게? 매트릭스겠죠. 행렬들, 자, 어떤 데이터들을 변화시키는 좌표축이든지 아니면 무슨 물체가 됐든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로 정의되어야 되는데, 2차원, 3차원, 4차원 매트릭스, 2x2, 3x3, 4x4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텍스처 매핑에서 배우게 될 샘플러
그 다음에 샘플러 큐브 이런 정보들 다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유니폼으로 지원되는 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니폼에 대해서 변수가 정의되는 것들은 보시면 반드시 뭡니까? 이렇게 형에 대해서 형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어떤 정확도, 정확도에 대한 define 이후에 이제 선언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 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코드를 잠시 보시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어떤 벡터2, 플로트형으로 정의된 3개의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 앞에 유니폼이 정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명 앞에 u라고 붙어 있죠. 자, 이 저자가 만든 이 샘플 에디터에서는 자, u라는 제시어를 통해서 변수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u가 이 레졸루션이라는 변수는 유니폼 타입이다. 자, 마우스라는 변수는 유니폼 타입이다.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변수는 유니폼 타임이다 라는 걸 설명한 거겠죠. 자, 이거 모두 다 내장 함수입니다. 빌트인 된 거예요. 내장 변수입니다. 빌트인 된 겁니다. 레졸루션 뭡니까? 보통 해상도라고 말하는데 칼라 해상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레졸루션은 어떤 이미지 해상도, 화면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화면의 픽셀이 가로, 세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걸 우리가 또 캠퍼스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로와 width, 그다음 세로, height 에 지정되어 있는 픽셀이 있습니다. 800과 600이다. 1024, 768이다. 이게 다 이제 레졸루션, 캠퍼스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U 레졸루션은 이 캠퍼스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그 저장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 값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니터 화면 전체는 뭐냐면 레졸루션이 전체 화면이겠지만 우리가 좀 줄여보면 이렇게 이 윈도우의 레졸루션은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맞습니까?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U 레졸루션은 변하는 그 화면의 해상도, 캠퍼스 사이즈들에 대한 정보를 그 렌더링 되는 화면의 정보 너비와 높이에 관련된 픽셀 사이즈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된 값이죠. 그 다음에 U 마우스는 마우스의 위치, 마찬가지 스크린 픽셀 좌표계에서의 마우스의 위치 정보 몇 콤마 몇, 그러니까 뭐 3,4, 5,6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좌표계, 카티산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좌표계입니다. 직교 좌표계에서의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원 정보니까 당연히 벡터2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2죠. width, height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uTime은 뭐냐면 이 씬이 로드된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웹GL이다, 웹상에서 돌아간다면 웹페이지가 로딩된 이유를 말할 것이고, 뭐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면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렌더링 되는 그 화면이 로딩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초단위의 이 시간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uTime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값들을 들고 와서. 자, 이 유니폼이라는 변수들은 CPU와 GPU 사이를 잇는 하나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U 레졸루션, U 마우스, U 타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내용들을 쓸 때는 이 변수명을 갖다 그대로 쓸 것이지만, 자,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어떤 에디팅에서는 이 변수명이 좀 바뀌어요. 근데 뭐 하는 기능이나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uTime은 뭐라고 했습니까? 쉐이더가 스타트된 이후의 시간, 레졸루션은 빌보드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이 그려질 뭡니까? width, height, 너비와 높이. U 마우스는 마우스 위치. 자, U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냐면 유니폼 이란 이름,
에서 나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오픈젤로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나 뭐 다이렉트 3D로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 쉐이더 쓰는 거 다르겠지만, 이 좀 쉽게 쉐이더를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가 쉐이더 토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쉐이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쉐이더 토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자, 조금 규약이 달라요. 조금 살펴볼게요. shadertoy.com을 가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쉐이더,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쉐이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아니군요. 뭘 눌러야지 동작할까요? 엔터, 스페이스가 맞네요. 이렇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폰 게임을 쉐이더로 만드는 재미난 예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코드가 있죠. 자, 이런 코드, 이 쉐이더 코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새로운 쉐이더를 그래서 쉐이더 토이 이쪽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그 내용 불 보이시죠? 자, 이것들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쉐이더가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쉐이더 만드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다양한 쉐이더 보시고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이나 다양한 용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쉐이더 토이 기반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고 사인인 하시고 뉴 들어가시면 나만의 쉐이더를 갖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런 화면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시간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이런 게 디폴트로 좀 잡혀져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메인을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메인 이미지 똑같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선언을 안 해놨는데 쉐이더 인풋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요, 자 유니폼으로 정의되어 있는 자, 내장 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U 레졸루션이라고 썼는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I 레졸루션, U 타임은 I 타임, 그쵸? U 마우스는 I 마우스라고 이름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사실 기능은 똑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아웃이나 인 함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익숙하지 않고 낯설 뿐이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 시간이나 공을 들이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다 쉐이더 토이에 옮겨서 쓸 수 있고요. 쉐이더 토이의 내용들도 보 쉐이더 에디터에서 불러다가 이런 예약어들 좀 바뀌는 것들만 변경시키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예를 들어서 쉐이더 토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유니폼이지만 자 다른 내용을 쓴다. 다음과 같이 뭐 I 레졸루션 아까 봤죠? I 마우스 I 타임. 자 이게 뭐하고 같다? U 레졸루션 U 마우스 U 타임. 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수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툴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실제 돌아간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코드 보세요. 뭔가요? 화면이 붉었다가 검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는 뭐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입력된 시간 U타임을 사용해서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BC 들어오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앞부분 생략하고요. 자 유니폼 프로테형의 U타임을 썼고 한 줄이에요. 플래그 컬러에다 뭘 하냐면 R 채널에다 뭘 넣습니까? 자 U타임을 넣었는데 이제 U타임을 어떻게 써요? 사인 함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 함수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전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 되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사인 함수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나세요?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0을 기준으로 자 90도로 올라갈 때 자 1이 되고 180도 내려갈 때 다시 0이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80도는 다시 0이 되는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진 게 사인 함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동작을 할까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가 absolute 절대값을 취하면 사인 함수가 음이 되는 영역이 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앞에 ABS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벡터4에서 칼라로 들어오는 녀석들의 값은 정규화되어 있었죠.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되는데 어느 값에서 어느 값 사이로 정규화 됩니까? 어느 값에서 어느 값 사이로 정규화 됩니까? 0과 1 사이로 정규화 되죠. 하지만 사인 함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바꿔준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라 0과 1 사이로 바꾸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텀으로 가는 것들을 갖다가 자 절대값 보호를 씌워서 자 0과 1 사이 값으로 바뀌도록 주기를 바꾼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음수 파트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바꿔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 1에서 0, 0에서 1, 1에서 0 이런 주기로 통통 튀는 주기로 자, 계속 시간이 따라서 이 사인 함수가 변화가 되겠죠. 그 안에 입력으로 우리가 시간을 넣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자 사인 함수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R 채널만 빨간색이 1이 됐을 때는 순수한 빨간색, 0이 됐을 때는 000이 되니까 빛이 없죠? 검정색. 자,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LSL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병렬로 처리된다는 거 외에 하나가 있던 게 뭐였죠? 자, GPU가 자, 여러가지 수학 함수들 갖다가 하드웨어에 내장시켜 놔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어떤 각도,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지수함수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함수들 빨리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승들 x의 제곱, x의 3승 이런 것들 표현하는 파워나 익스포넨셜 함수, 로그 함수, 스퀘어,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그 다음에 부호를 얻어오는 자, 값의 어떤 내림값, 올림값,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프랙션이라고 해서 어떤 그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 이하만 들고 오는 게 함수죠. 모드 연산자, 정수부 들고 오는 것, 값을 비교를 통해서 그 최소값을 들고 오는 것, 최대값을 들고 오는 것, 또 값을 잘라내는 클램프 함수. 자, 이 각각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파워 함수 한번 볼까요? 이 되게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값의 제곱, 세제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x의 제곱 먼저 한번 볼까요? x의 제곱. 알고 있는 그래프죠? x의 3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살아날 건데 자, 이 3승을 5승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값들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승. 4승과 2승 비교해도 재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워 함수를 쓰게 되면 다양한 어떤 값들의 변화를 갖다가 낙차 크게 빠른 시간 내에 낙차 크게 변화되었다가 한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똑같이 낙차스럽게 변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을 갖다가 입력에 일부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가 뭐냐 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쉐입을 결정하는 함수들을 갖다가 많이 살펴볼 건데요. 그 함수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 때 뭐 좋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익숙하게 한 번씩 쳐다보시면 좋겠고, 이 강의 안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할 거예요. 네, 그때그때 뭐 때에 따라서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들 뭐 되게 짧은 코드였는데 이거 조금 변형시켜 봅시다. 이 밑에 약간 가지고 놀 거리를 갖다가 주고 있네요. 자, 이 프리퀀시를 슬로우 다운 시키자. 그 말은 컬러가 아주 천천히 변하도록,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변하도록 만들어보자, 이 말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란 것은 고정된 값이죠. 이 값을 더 작은 값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변수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플로트형으로 adjust time, 시간을 조정해보자 선언하고요. 자, u 타임에다가 시간이 느리게 흘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칙 연산이요. 곱하기 나누기. 1, 2, 3, 4 할 때 1, 그 다음에 2 할 때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가 0.5, 1, 1.5, 2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2.0 느리게 가게 만들자. 자, 그러면 타임이 조정됐죠.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djust time을 방금 만든 넣어봅시다. 느려지는 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 값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재밌는 게 있네. 값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0. 우와, 느려진 거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가 눈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느려지게 해보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100. 안 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 놔두고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값들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반대로 속도를 한번 높여보자.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안 변하네요. 사실 2라고 일단 쓰고요. 높이는 거니까 1, 2, 3, 4라고 시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곱하기 2 하면 2, 4, 6, 8 높아지겠죠.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 써봅시다. 체감에 안 오나요? 5, 하하, 10, 100, 와우. 자, 이렇게 뭐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쉐이더에서는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놀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복잡한 그 수식도 많이 쓰지만 꽁수와 비슷하게 이 숫자 노름 가지고도 여러가지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컬러 값의 나중에 배울 합산이라든지 여기다가 값들을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간단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때는 별거 없네 싶은데 내가 원하는 효과 만들어낼 때는 이게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산수 연습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개의 채널에다가 다른 프리퀀시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카피를 RG 채널에다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는 adjust time 말고 원래 있었던 U 타임을 한번 넣어봅시다.
두 개가 섞여서 좀 독특한 패턴이 생기죠. 컬러의 변화가 좀 달라졌죠, 많이.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지고 노시면서 네, 이런 것들에 한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유니폼, 그 중에서 레졸루션, 마우스, 타임, 그 중에서 뭐만 봤습니까? 우리가 타임에 관련된 것 유추를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위치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마우스 좌표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